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보는 시간입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시작합니다. 오늘은 9월 13일 목요일이죠. 자, 먼저 각 신문의 일면부터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또 고용 참사 40대 16만 명 일자리 잃었다. 고용 참사. 매달 이와 비슷한 기사를 최근에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통계청이요 8월 고용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옆에 이 표 보겠습니다. 신규 취업자 수는 3,000명이 늘었는데요. 이 늘어난 수치는요 8년 7개월 만에 최저라고 합니다. 많이 늘어야 되는데 최저로 늘어났다는 거고요. 그리고요 맨 끝에 보겠습니다. 청년 실업률 10%입니다. 19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답니다. 고용 참사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역시 고용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천장 얘기가 좀 실려 있습니다. 오늘도 허탕 지난달 딱 7일 일했습니다. 서울신문이요. 어제 새벽에 서울의 고용시장, 일용직 시장이죠. 그 현장을 가서 본 모습인데요. 이렇게 사람이 몰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더 문제는요. 이들 중에는 상당 숫자가 이른바 중국 공포 내지는 중국 외국인들도 꽤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상황이 더 우리나라 분들이 일자리 얻기 더 쉽지 않아졌다. 지난달 딱 7일 일했습니다. 현장님. 다음 신문 보시죠. 경향신문인데요. 역시 고용 끝모를 추락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고요. 옆에 기사 보죠. 들끓는 법원 개혁이다. 13일 오늘입니다. 사법부 70돌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최근에 사법부 심상치 않죠? 사법농단이라는 얘기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셀프 개혁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어서요. 시민사회에서는요. 연루 판사를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 다음 신문 보시죠. 조선일보입니다. 이번에는 집값 얘기가 나왔습니다. 집값 뛴 지역 더 센 종부세. 오늘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그 내용이 좀 미리 나왔네요. 서울, 세종시 등 지역별 차등, 1주택자 양도세 대책 축소. 이런 내용이 오늘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신문을 보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요 김윤철 경희대 교수,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경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자리를 이동하겠습니다. 신문에서 마지막 신문에 봤죠? 일면 기사에서 부동산 대책 오늘 나옵니다. 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토지 공개념 빼든 여당 종부세 3%로 인상 검토. 정부 오늘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종부세 3%가 최고 세율인데요. 그러면은 그동안은 어떻게 된 건가요? 여기 기사가 있네요.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 개편안의 최고 세율은 2.5%인데 이를 참여정부 당시 수준인 3%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나올지 어떨지 보겠다. 이런 내용. 3% 일단 종부세가 오늘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내용이다. 옆에도 좀 보겠습니다. 선수요 억제 후 공급 확대, 투트랙으로 가는 집값 잡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은 정부가 이제 수요 억제 쪽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공급 확대도 같이 가겠다. 투트랙. 그래서 오늘도 아마 그런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만 문제는요.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난색, 공급 확대는 추석 전후 발표할 듯 이렇게 기사가 됩니다. 서울시와 정부가 약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좀 전해졌던 내용입니다. 자, 뭐 오늘 종부세가 과연 이렇게 들어갈지 오늘 부동산 대책은 기다려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야당 쪽에서는요, 어떤 대안을 갖고 있을까요? 대안이 있기는 있는 걸까요? 그 내용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집값 상승은 주택 부족 탓, 서울 재건축 재개발 규제 풀어야 이렇게 약간 결이 다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고 이어가도록 하죠.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주택의 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불필요한 규제로 묶어놨던 서울 도심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요옥조 정책에 대한 비판일자 정부도 공급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서울 외곽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주택 부족은 총량이 아니라 서울 도심의 양질의 주택이 부족한 겁니다. 그린벨트 해지보다 규제 1번도의 서울 도심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정상화해서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정부 대책 발표는 오늘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는 한국당의 대책을, 이거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대책을 저희가 영상을 좀 소개해 봤습니다. 이 기사 좀 이어가 보도록 하죠. 1년 새 뛴 집값 보겠습니다. 김현철 청와대 보좌관 42%, 홍종학 중기부 장관 36%,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23%. 야당 한국당이요. 문재인 정부 인사가 갖고 있는 집의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어제. 그렇다고 보니까요. 다들 대부분이 서울 그리고 강남 쪽에 집이 많아서 그런지 상승폭이 못해도 한 30%씩은 다 올랐군요. 근데 금액으로 따지면 또 상당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청와대 김현철 경제보좌관은 13억 7천만 원이 19억 5천만으로 42%가 올랐고요. 꽤 논란이 됐었던 인물이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억에서 24억 5천만으로 23% 올랐어요. 그러니까 많은 문재인 정부 내 내각과 청와대에 있는 많은 분들의 집들이 상당히 많이 집이 올랐다. 이 얘기를 어제 이제 한국당에서 발표를 해서 오늘 기사가 큼지막하게 실렸습니다. 이 얘기와 함께 부동산 정책 전반적으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네. 심각한데요. 근데 또 이렇게 내각이나 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있는 분들의 집값이 이렇게 뛰었다는 게 이게 물론 이분들이 무슨 잘못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좀 여론이 그렇게 곱게 보지는 않을 것 같긴 하네요. 뭐 강남에 집값이 내각이 올랐다고 해서 뭐 그걸 비난할 수는 그렇죠. 없죠.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동안에 계속 살아왔던 거고 그렇죠. 그분이 일부러 끌어올린 건 아닌데 이렇게까지 강남이나 도심 집값이 오르게 된 어떻게 보면 원인 제공은 이 내각이나 청와대 비서실장이 했으니까 상당 부분 국민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 책임감을 느껴야죠. 며칠 전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얘기했잖아요. 강남 집값은 놔둬도 된다. 그들만의 리그다. 전체적인 부동산을 대책을 해야 된다. 말은 맞는 말인데 국민이 듣는 국민은 굉장히 화가 나죠.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웠으면은 강남이나 도심이 이렇게까지 안 올랐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뿌리가 작년에 파리 부동산 대책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때 경제학 원론도 나오잖아요. 가격은 수요하고 공급하고 맞는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되잖아요.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지금 공급이 어디서 결정됩니까? 아파트를 새로 짓거나 재건축, 재개발하거나 또 아니면 중고주택 거래. 다 세계가 막혔어요. 특히 중고주택 거래가 양도세를 60% 이상을 중과하니까 아무도 매물을 안 내놔요. 지금 강남에 오른 거는 공급에서 특히 중고주택 양도세를 막는 데 원인이 있거든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지금 대책은 자꾸 투기를 잡는 투기 수요로 수요에는 실수요하고 투기 수요가 있습니다. 근데 전체 수요를 투기 수요로 몰아가서 이 대책이 자꾸 종부세 중과 물론 뭐 대책이 급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시장을 잠재운다는 다급한 점을 이해가지만 관악산 꼭대기 연주대에 올라가서요. 길 잘못 들잖아요. 그러면은 안양으로도 가고 과천으로도 내려오고 경기도로 빠집니다. 그렇죠. 그때 제일 좋은 길은 다시 연주대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다시 새 출발해야 되는데 꼬인 거를 자꾸 풀자니까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켜서 이게 대책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임대주택도 파격적으로 지어야 되는데 평택이나 동탄이나 여기다 아무리 지어야 소용없습니다. 그린벨트 풀어 소용없고 서울에 기차역이나 이런 데 공공부지가 있어요. 지하철역 붙은데 거기다가 롯데처럼 123층 임대주택 지으면 안 됩니까? 123층 임대주택. 123 롯데보다 더 높게 지어버리는 거예요. 지하철역 붙은 데다 멀리서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 멀리서 지하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라. 강남에 높은 사람들 많이 산다고 이거 갖고 비난할 건 없다. 뭐 우리 집 앞에도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 재건축이 지금 잘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갖고 뭐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대로 좀 대책을 좀 세워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서울의 도심에 남는 지역에 고층 임대주택이라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경환 변호사 예. 마지막 기사로 아까 한국당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그 집값이 오른 그 현황을 어제 한국당에서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너무 좀 정략적이지 않냐 이런 느낌도 살짝 있습니다 사실. 예. 아마 뭐 핵심을 찍은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그 뭐 조금 전에 윤영걸 대표께도 말씀하셨지만 현 정부가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모든 것을 투기 수요로 한번 본다는 것이죠. 그럼 투기 수요라고 한다면 지금 투기에 의해서 투자한 사람들이 오히려 현 정부 고위인 임원들이 더 혜택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물론 이분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처음 들어가진 않았겠죠. 결과적으로 투기라고 자꾸 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분들이 들어간 것이 투기로 안 들어간 것이라면 그런 취지로 좀 이해해야 되나요? 이분들이 이렇게 올랐지만 이분들이 투기한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취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투기 목적인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실수요자로서 들어간 것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주장한 것 같이 절대 뭐 투기 수요라고 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우량, 양질의 주택이 부족하다. 즉 공급이 부족하다. 조금 전에 윤영거 대표께서 정확하게 얘기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주택 보급률은 거의 100%에 이르거나 혹은 이미 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질, 즉 국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의 주택이 모자란다라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서울 내에 그린벨트도 어떻게 보면 서울 외곽은 이미 분양가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이미 미분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서울에서 좋은 지역에서 공급이 많이 확대가 되어져야 가격이 내려가게 되고 투기 수요를 잡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막고 있다는 거죠. 즉 재개발 재건축에 의해서 그 부분은 본질적으로 막고 이 외곽만 계속 두드려가지고 과연 공급을 확대한다는 것이 또 정책에 맞는지 결과가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든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서울 안에다 공급을 늘려라 이 말씀을 좀 하신 거네요. 김건학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이 가격이 이렇게 폭증하는 거는 투기 수요의 원인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8년 전부터 계속해서 사실은 굉장히 안정된 그 지가를 주택 가격을 유지했었는데 갑자기 뜨는 거는 최근 몇 년, 그리고 최근 1년 정도의 그 상황이에요. 누군가가 수요가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수요가 지금 최근에 들어서 보면 지방에 있는 돈들이 거의 다 유입이 된다는 거죠, 서울에. 그러니까 지방은 오히려 또 뭐 예컨대 분양이 안 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지역에서는 지금 지방에서는 집값이 오히려 빠졌다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과거 한 7, 8년 전 동안은 보면 대구, 부산 이쪽이 굉장히 상승을 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쪽은 또 다 내려가고 지금 서울로 모든 것이 집중되는데 여기에 이제 사실은 뭔가 여기서 이득을 많이 창출할 것 같다는 투기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맞춤형을 좀 갈 필요가 있고 아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지금 관료들의 어떤 집가 가격이 오른 거를 이제 이렇게 했는데 공개를 했죠. 지금 자유한국당 그러면 의원들이라든가 이분들의 주택 가격은 안 올랐는지 왜 그건 또 공개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듣고 보니까 그것도 살짝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건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걸 집을 팔면 그게 수익이 나오겠지만 사실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거는 실질적인 수요자가 아닌 사람들이 가격이 오르고 있는 부분을 잡아내야 된다고 보고요. 뭐 공급 확대라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이경환 짧게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정책을 시행했다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미 맞춤형 정책을 시행을 했는데 바로 풍선 효과 발생돼서 지금 투기가 계속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맞춤형 정책을 실시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결과가 오히려 더 투기수를 못 잡고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결과로서 오히려 계속적인 가격이 오른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오히려 정부는 그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지금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미 맞춤형 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수님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맞춤형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맞춤형을 해야 된다. 당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랍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를 다뤘는데 벌써 뜨거워졌습니다. 분위기가.